안녕하세요. 언제나 야무진 정보와 함께하는 술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이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꾸준히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네, 최백호님의 낭만에 대하여 라는 노래인데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같은 술쟁이들한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가사죠. 바로 도라지 위스키. 저는 처음에 이 가사를 듣고 이 위스키에다가 도라지를 넣어서 이렇게 담금주를 만들었던 위스키를 옛날에는 다방에서 팔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도라지 위스키라고 딱 이름을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우리나라는 워낙 담금주를 많이 담갔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도라지가 들어간 도라지 위스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알다 보니 조금 재미있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라지 위스키에는 도라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밌죠? 자, 그렇다면 이 술집도 아니고 다방에서 팔던 도라지 위스키, 그 도라지 위스키는 과연 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그 도라지 위스키의 원조는 무엇일까요? 일단 술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요. 산토리의 토리스 클래식입니다. 자, 보시면 꽤나 귀여운 패키징으로 돼 있고 사각형의 병 모양을 하고 있는 일본의 돈키호테나 슈퍼마켓에서 그래도 굉장히 흔하게 많이 보셨던 제품일 겁니다. 도리스 클래식이라는 제품이고요. 가쿠빈과 함께 항상 옆에 같이 놓여있는 위스키죠. 그런데 보통 일본 가서 이제 위스키 구매하실 때 위스키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훨씬 더 고급이거나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찾으시는데, 보통 위스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도리스는 잘 모르시니까 그냥 가쿠빈을 잡아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왜 이 토리스가 우리나라의 도라지 위스키의 원조라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 생각보다 꽤나 멀리 있는 과거의 역사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이 도라지 위스키의 역사는 생각보다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무려 1956년 전쟁 끝난 바로 다음부터 나옵니다. 한국에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이 나고 미군을 통해서 위스키가 본격적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고급 사치품으로 말 그대로 상류층에서 위스키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유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안 해볼 수 없겠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위스키를 찾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까운 일본에서 발매한 토리스 위스키, 바로 이 위스키가 미군 보급품 사이에 섞여서 한국으로 밀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밀수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이 탈세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부산시 서구에 있던 국제양조장이라는 곳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위스키 향료와 주정, 그러니까 알코올을 적당히 배합해서 56년 5월 일본의 이 토리스랑 똑같은 이름의 복제품 가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그대로 가지고 온 한글로 토리스라는 위스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잘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점점 위스키의 이름은 알려졌는데, 문제는 1960년에 일본의 토리스사와 문제가 생기면서 부산국제신보에서 도리스 위스키란 이름이 외색 불법 상표 도용이란 내용의 기사가 나갔고, 이에 국제양조장은 반박을 했지만 결국 15일간의 상표 분쟁이 계속되면서 국제양조장 사장이 구속돼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며 토리스 위스키는 판매가 중단됩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이 복제품의 형태 그대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됐죠. 하지만 고작 1개월 뒤에 토리스 위스키란 이름은 마지막 한 글자만 바꿔서 도라지 위스키라는 새로운 상표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이름의 끝에만 살짝 바꾼 거죠. 지금으로 치자면 나이키 운동화를 나이스라고 내는 것과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도라지 위스키. 하지만 이름이 위스키일 뿐이지 실제 위스키 원액은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술이었습니다. 그저 주정에다가 위스키 향이 되는 향료를 입히고 캐러멜을 타서 색깔을 냈던 술이었죠. 그러면 아까 최백호님의 노래에서는 대체 왜 도라지 위스키를 술집에서 안 팔고 다방에서 팔았을까요? 다방에서는 커피나 쌍화차, 차를 팔아야 정상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도 다방은 찻집으로 분류가 돼서 술집과 다르게 아주 저렴하게 위스키를 마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집에서 팔면 주세나 여러 가지 세금 문제로 훨씬 더 술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다방에서 술을 팔면 저렴한 찻값 정도의 위스키를 팔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방에서는 술을 팔 수 없게 돼 있던 법이 문제였죠. 그래서 꼼수를 생각해내는데요. 그게 바로 홍차에다가 위스키를 넣어서 일명 위스키티, 위티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스키 말고 물을 넣는, 일본식으로 얘기하자면 미즈와리 같은 위스키에 물을 넣어 판매하던 깡티라는 것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위스키를 맛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이고 쾌적한 최적의 방법이 바로 다방에서 위스키를 마시는 방법이었죠. 최백호님이 기억하는 옛날에 다방에서 마셨던 도라지 위스키 한 잔, 그것이 추억으로 남아있어서 이렇게 노래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라지 위스키의 원조 일본 토리스 위스키는 어땠을까요? 토리스 위스키는 생각보다 오래된 위스키입니다. 1946년 토리스 위스키가 처음으로 발매를 했는데요. 일본도 패전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싸고 확실한 품질의 술을 마시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산토리에서 발매한 위스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풍의 힘을 받아서 당시 셀러리맨들이 퇴근할 때 들리고 위스키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토리스 바가 전국에 대유행을 불러일으키죠. 당시엔 탄산수도 귀했기 때문에 이 토리스 바에 있는 기계를 통해서 탄산을 넣은 하이볼을 마실 수 있었고, 이건 굉장한 유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의 급인 불세출의 히트작 올드, 리저브, 로얄까지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점점 일본 내에서 위스키 입지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고급이어도 안 마시는데 가장 대중적이고 저렴한 도리스 위스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외면을 받으면서 그저 이자카야나 가게에서 하이볼을 시킬 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가쿠빈보다 싸게 마실 수 있는 술로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 회사답게 산토리는 도리스를 발매 중지하지 않고 2003년 이런 사각병의 모양으로 새로 리뉴얼을 하게 되고요. 2010년 가쿠빈 하이볼의 뒤를 이어서 도리스 하이볼을 좀 더 대중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상쾌하고 마시기 쉽고 식사에도 잘 맞는 하이볼로 광고를 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됐죠. 무엇보다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했으니까요. 그리고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춘 감성으로 토리스 클래식을 2015년 재발매했고요. 하이볼은 물론 온도럭이나 미즈와리에도 잘 어울리는 위스키로 재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년 지금의 병 모양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토리스 위스키의 상징 같은 토리스 아저씨, 이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워서 귀엽고 젊은이들에게도 좀 더 친근하고 귀엽게 젊은 감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리뉴얼하면서 지금까지 판매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급 위스키도 아니고 가쿠빈마저도 별 풍미가 없다면서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술카가 토리스 위스키는 왜 구매했을까요? 저는 심지어 이거 일본에서 직구했기 때문에 엄청 비싸게 거의 4만 원 가까이 주고 구매한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이 토리스와 함께 왔던 풀러 사은품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아마 리뉴얼을 기념해서 나왔던 풀러인데요. 이게 너무 재밌어 보이고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구매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야후 쇼핑을 통해서 대략 1,000엔 정도 하는 걸 구매했고 한국으로 배송 오고 세금까지 내면서 최종 4만 원 정도 들었는데, 자, 그럼 4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될지 지금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야무지주? 자, 이 풀러는요, 이 토리스 아저씨의 모양으로 아주 귀엽게 생겼고요. 이게 기능이 이 풀러를 통해서 위스키를 부으면 똑딱하면서 정확히 30ml를 계량해서 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너무 낚여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장착하는 방법은 이렇게 뚜껑을 따고 그냥 이 위에다가 이렇게 꽉 꽂아주면 이걸로 이렇게 들어도 괜찮을 만큼 꽤나 단단하게 물리는 모습을 보이고요. 자, 이거를 거꾸로 똑딱 따르면 30ml가 정확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멈췄습니다.
자, 거꾸로 하니까 바로 멈췄죠. 자, 요거 지금 30ml 되는지 볼까요? 30ml까지는 아니고 20ml 조금 넘게 담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부어볼게요. 자, 다시. 이번에는 60ml가 됐네요. 이번에는 뭐야, 이거는 모자랐던 부분을 채워서, 자, 두 번을 따르니까 평균 60ml가 됐는데요. 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요, 안에 이렇게 쇠구슬이 돼 있어 가지고 일정 부분까지 이 안에 들어있던 거에서 가득 차면 딱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부력으로 떠오르면서. 간단한 원리지만 생각보다 재밌는 제품이죠. 그런데 정확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안 나올 수 없겠죠? 바로 형이자 라이벌,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는 산토리 가쿠빈. 가쿠빈에도 이걸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이게 끼워지긴 하는데 가쿠빈은 이 병목이 토리스보다 약간 좀 짧게 병의 쉐입이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꽉 몰리는 느낌까지는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한번 실험은 해볼게요. 똑딱. 오, 됩니다. 되긴 되네요. 근데 이번에는 40ml가 나왔네요. 네. 자, 이거 두 가지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정확성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그냥 거꾸로 뒤집어 부었는데 적정한 선에서 끊긴더라. 뭐 이 정도의 그냥 재미로 봐야 될 것 같은 물건이네요. 그래도 뭐 귀엽고 재밌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안 먹어볼 수는 없고, 자, 토리스 클래식이랑 산토리 가쿠빈 두 가지 뭐 하이볼로 바로 마셔보겠습니다. 자, 두 위스키 다 대단한 걸 기대할 수 있는 위스키는 아닌지라 그냥 간단하게 탄산수 하이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지금 각각 보이는 하이볼들이 이 가쿠빈과 도리스로 만든 하이볼들입니다. 자, 먼저 익숙한 가쿠빈부터 한번 맛을 볼게요. 역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풍미나 무슨 복잡하거나 다양한 맛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달콤한 그냥 꿀향, 약간의 달달하고 깔끔하고 시원한 맛, 딱 거기까지가 있는 그냥 하이볼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가쿠빈의 맛입니다. 꿀향과 그 달콤한 맛이 아주 중심이 되어 있고 다른 맛은 사실 거의 일체 느낄 수 없는 바로 그런 맛이죠. 자,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토리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술카. 오! 야, 미세한데 다르네요?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자, 아주 미세하게 다른데 가쿠빈은 조금 더 밝고 꿀향의 달콤한 맛이 특징이라면 토리스는 조금 더 무겁고 피트가 스치나 할 만큼의 그 아주 미세한 그 묵직함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마셔볼게요. 달콤함은 조금 줄어들면서 쌉싸름한 맛이 조금 더 있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그야말로 클래시컬한 느낌이 좀 드는 위스키입니다. 야, 이거 미세하게 다르긴 한데 이거 이렇게 막 버티컬로 시음을 하니까 알겠지. 아니야, 맨날 첫날 한 가지만 마시던 사람들은 또 조금만 바뀌어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쿠빈이나 이 도리스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오히려 너무 복잡한 하이볼 풍미를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번뜩 드네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스키 하이볼은 위스키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본인의 개성 혹은 풍미가 충분히 좀 나와줘야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가쿠빈이나 토리스 둘 다 역시 너무 깔끔하고 음식과의 페어링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너무 지워버린 조금 단순한 위스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거면 굳이 위스키를 먹을 이유는 뭘까? 특히 가쿠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꽤나 비싼데 일본처럼 1600엔 뭐 이 안팎이라면 모를까, 우리나라에서 막 2만 5천 원, 3만 원 이상을 주고 살만한 위스키는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토리스 역시 정식 수입이 안 돼서 만약에 이걸 우리나라에서 직구로 구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만 원 가까이 주었지만 일본에선 1000엔 안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위스키거든요. 네, 요거 10,000원 이하로 구할 수 있으면
뭐 그냥 알코올 보충용으로 괜찮지만 길리류가 이거보단 낫지 않을까. 거의 차이가 없긴 하지만 길리류가 이 위스키로서의 풍미는 이 도리스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넘어가요. 자, 오늘 이렇게 옛 이야기와 또 시음까지 하면서 함께 만나본 도리스 위스키. 일본에 가셔서 위스키 대해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워서 한 병 정도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하실 때 개인적으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10,000원 정도 더 주면 살 수 있는 이 가쿠빈보다 디자인도 귀엽고 만약에 이 풀러를 함께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이 도리스 정말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기념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스키로서의 어떤 맛을 위해서 구매한다기보다는 그야말로 그때의 추억을 되살리는 재미있는 귀여운 소품, 기념품으로서 한 병 정도 가지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밌게 잘 마셨고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